관련 페이지는 254쪽에서부터 관련 페이지입니다. 관련 페이지고, 관련 내용은, 온실 효과하고 지구온난화 자체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몇 번 건드려 봐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개념이 연결되는 부위가 조금 힘든 게 좀 몇 개가 있어서, 일단 제목은 이렇게 잡혔습니다. 지구 온난화 관련. 지구 온난화가 뜻이 뭐예요? 지구가 따뜻해지는 것이.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 평균 기온이 자꾸 올라가고 있다. 맞나? 그게 좋단 말이가 싫단 말이가? 별로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전까지는 어땠는데? 좋았습니다. 뭐가 좋은 건데? 온난 아무렇지. 변화가 없는 것이, 그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밤낮이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지구의 자전 때문에. 자전 때문에 비치는 부분이 있고 안 비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지구 전체로 보면 뭐 그냥 24시간에 한 바퀴 돌면서 계속 태양 주위를 돌면서 태양 에너지를 계속 받고 있잖아.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는 계속 뭐 하는 상황이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온도, 그렇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일 수 있죠. 이해됩니까? 네. 근데 지구온난화라는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평균 기온이 어땠다?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할 수 있겠네. 정상적 지구 아이씨 분필도 역같네 오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평균 기온이 유지되고 있다 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지구온난화가 되기 전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일정 선에서 처음 태양과 지구가 탄생했을 때는 지금보다 지구가 따뜻했을까 차가웠을까? 처음에 되게 차가웠겠죠. 물론 지구 역사를 돌이켜보면 미행성체 충돌에 의해서 마그마 덩어리였다가 식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졸라 뜨거웠다가 됐는데 어쨌든 고체가 되고 나서 막 끊임없이 비가 내리고 얘가 식었잖아. 식고 난 다음에 그게 온도가 좀 어쨌든 불균등하든 하든 불규칙적이든 어찌했든 간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분명히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그 얘기는 지구가 흡수한 태양 에너지만큼 어떻게 한다? 흡수한 만큼 지구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동일하다는 얘기겠죠. 일정 수준에서.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학기 때 지구 시스템 간에 물이 H2가 왔다 갔다 하지. 그런데 전체 총량은 어떻다고? 일정하다며. 그 다음에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물이 20 나갔다? 그러면 그 공간은 반드시 뭐 하고 있다고? 20을 들어온다 그랬지. 그래서 뭐가 0이다 그랬어? 수지. 정확하게. 물 수지가 0이다 이런 말했죠. 수지가 뭐라고?
저 씨발 저기 미스에이 확 씨. 미스에이가 언제쯤 미스에이고? 하네 씨 오늘도. 귀가 상당히 밝으시네요. 작게. 네 생각으로 되게 졸라 크게 얘기해. 김성재 이 씨발로 봐. 전국 방송하고 타라 이 새끼야. 수지가 수입 지출이라는 뜻이야.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수지가 0이다. 무슨 말이고? 수입한 만큼 지출하고 지출한 만큼 수입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죠. 지구와 태양 사이에 지구가 흡수한 태양 에너지가 30이면 예를 들어서 지구가 다시 내놓는 에너지도 뭐다? 30이죠. 그거를 얘기해보면 지구의 열 수지는 얼마다? 0이다 이런 얘기야. 이걸 다른 말로 에너지를 방출할 때 에너지가 대부분 파동입니다. 뭐라고? 파동. 네, 파동 형태로 나갑니다. 주의할 점, 이건 태양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아들일 때는 태양 에너지죠. 네. 맞아? 예. 근데 그걸 받아서 내놓을 때는 그게 태양 에너지가 아닙니다. 아니고 지구가 다시 방출하는 지구가 내놓는 에너지가 되어야 됐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게 지구가 흡수할 당시의 에너지는 엄밀히 말하면 태양 에너지라고 얘기하기보다 태양으로부터 나온 파동 에너지 중에 태양은 거의 대부분 파동의 파장 영역이 다양해요. 뭐라고? 파장형이 다양해요. 자외선도 쏘고 X선도 쏘고 가시광선도 쏘고 됐어요? 적외선도 쏘고 전파도 쏘고 이럽니다. 됐습니까? 지구 쪽으로.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거는 가시광선이에요. 됐니? 그러니까 지구로 들어올 때는 감마선도 있고 X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것을 내뿜어서 지구로 던져주면 물론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누구? 가시광선 형태로 던져주지만 지구가 다시 받은 만큼 어쨌든 간 총량을 예를 들어서 70을 먹었다. 얼마를 먹었다? 70을 내놓을 때는 어떻다? 내놓을 때는 대부분 적외선 또는 전파 형태로 내놓는데 지구는 적외선을 많이 내놔요. 됐니? 이때 이것도 파동이에요. 됐니? 파동 에너지를 빛과 열과 같은 것을 파동 에너지 형태로 직접 방출하는 방출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게? 뭐라고? 오케이. 이거를 복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됐나? 주의할 점. 여기서의 복사는 카피가 아니고, 영어로 하면 라디에이트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레디에이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 방사능. 그게 뭐냐면 방사능은 파동이기 때문에 복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지구의 열수지가 0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지구는 어쨌든 복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무슨 상태에 도달되어 있냐면 평형 상태에 도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뭐다? 복사 평형이어야 됐니? 주의하셨죠? 지구 전체로 보면은 복사 평형이지만 위도에 따라서는 위도별로 보면 불균등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남아 돌아. 그런데 고위도 지방은 마이너스야. 부족해. 그래서 저위도 지방의 남은 양과 고위도 지방의 모자란 양을 합쳐보면 빵이 되더라. 그러나 인간이
한꺼번에 모든 위도에서 동시에 살 수는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저위도 지방에 사는 사람은 항상 어떻다? 덥다. 이렇게 되는 거고, 고위도 지방에 사는 사람은 춥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들어요. 저위도, 적도에서부터 극지방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열수지로 따지자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겠죠? 이해되나? 다시, 적도에서 어디로 갈수록? 극지방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에너지 수지, 열수지는 플러스 값이었다가 어떻게?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죠. 그럼 잘 들어. 지구 전체로 봐서는 열수지가 빵인데 위도별로 보면 불균등하긴 하지만 어떤 위도 한 지점은 뭐가 있을까? 제로인 지점이 있겠네. 플러스 10, 플러스 9, 플러스 7, 6, 5, 4, 3, 2, 1 제로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맞아?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몇 가지?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로는 열수지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지구에서 실제로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주고받느냐라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복사 법칙을 좀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복사하는 방식에 대한 걸 하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지구는 열수지로 봤을 때는 뭐로 봤을 때는 열수지로 봤을 때는 지구 시스템을 딱 두 개로 나눕니다. 몇 개? 지구 시스템 원래 몇 개로 나뉘노? 5개. 지수, 기, 생, 외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데 두 개로만 봅니다. 뭐로? 기권과 나머지. 알겠어요? 기권과 나머지인데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표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 지구 내부까지는 막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됐습니까? 그래서 지구는 어떻게 구성된다고? 열수지를 따질 때는 대기와 지표로 구성되고 됐습니까? 이걸 벗어나면은 뭐라고 본다? 우주 공간으로 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당연히 지구 바깥의 우주 공간하고 지구는 어떤 시스템이고 물질 주고받을 수 있나? 아니요. 에너지는 주고받을 수 있어요? 있죠. 이런 거를 닫힌계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런데 대기하고 지표는 열린계 상태입니다. 물질도 주고받을 수 있고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열수지 파트를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게 종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하면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에 대한 내용과 그것이 대기대순환과 표층혈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까지만 좀 얘기를 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